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PLC 마중물, 그 채널 수업을 수업이랄까? 제가 수업을 주간에 하고 있어서 수업이라는 용어가, 입에 붙었네요. 이제 제가 이제 채널 운영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칠성입니다. PLC에 대해서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첫날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PLC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LC가 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PLC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자,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PLC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자, PLC라고 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PLC가 뭐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PLC란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프로그래머블이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로직이라고 하는 게 온오프, A 접점, B 접점, 참, 거짓, 오어, 엔드, 뭐 이런 것들이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트롤러는 제어기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PLC와 시퀀스는 호칭이 다를 뿐 같은 기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시퀀스라고 하면 릴레이 시퀀스라고도 하고, 시퀀스, 이게 보면 엄청 복잡하죠. 근데 이제 저는 전기보다도 PLC가 더 하기 쉽다. 그리고 기계를 다뤘던 분들이 하기는 전기보다는 PLC가 더 낫다, 쉽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그 설명이 사실 이제 전기 시퀀스 도면이 어디더라, 어디 볼까요? 일단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 시퀀스 도면이거든요. 뭐 L1, L2 되어 있는데, L1, L2 이거는 이제 그 교류를 표현할 때 L1, L2, L3 이렇게 3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뭐 L1, L2 이게 단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하죠. 또는 LN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뭐 한 라인, 뭐 중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MC12는 이제 그 배선용 차단기죠. 몰드, 케이스, 서큐트 브레이크인가?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단기예요. 차단기.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어 쪽인데요. 사실 여기 이제 MC라고 하는 게 있어요. MC는 이제 마그네틱, 그 다음에 컨택터 해서 전자접촉기를 얘기합니다. 전자접촉기. 그러니까 마그네틱 컨택터. 그래서 전자접촉기가 온이 되면 모터가 돌아간다. 또는 전자접촉기가 온이 되면 뭐 다른 어떤 장치가 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MC만 온을 시키면 돼요. MC를 온을 시키는데 이제 자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MC의 A 접점 또는 B 접점을 이용해서 레드 램프나 그린 램프를 킨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주가 MC가 되겠죠. MC가 온이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어있는 A 접점과 B 접점에 의해서 레드 램프나 그린 램프가 켜진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일단 핵심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PB1이라고 하는 게 이제 푸시 버튼을 이제 뜻하는 거고요. 얘도 PB2죠. PB1과 PB2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B2, PB1. 자, 여기서 이제 A 접점과 B 접점이라는 내용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기 쪽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A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게 안 붙어 있어요. 이걸 확대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확대를 해보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선이 이렇게 가는데요. 이제 선이라고 하는 전선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갑니다. 여기 이제 단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하고 여기가 좀 떨어져 있죠. 이게 이제 푸시 버튼 표시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누르게 되면 얘가 딱 붙겠죠? 붙으면 이제 전기가 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끊어져 있다. 그래서 노말 오픈 상태다. 그래서 NO라고도 표시합니다. 네, 틈틈이 여러분들 PLC를 이제 해보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꾸준히 하시면은 뭐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영상을 보기 전과 영상을 보고 나면 보고 난 후에 약간의 어떤 차이가 발생하겠죠. 긍정적으로 좀 더 알았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PLC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익히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상시는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픈됐다. 오픈됐다는 전기가 흐르지 못한다는 얘기고, 이제 외부에서 어떤 이제 그 동작을 시켜주면 얘가 붙는 거예요. 이게 클로스가 되는 거죠. 클로스라고 하는 거 닫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NO라고, A 접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꼬다리가 달려있고, 얘는 꼬다리가 없네요. 그죠? 얘는 기계적인 어떤 접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푸시 버튼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걸 몰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고요. 현재 이거를 그대로 PLC에서 레더도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 MC를 이제 PLC 접점을 가지고 온오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C가 뭐냐? 또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MC가 뭘까? MC가 여기 보면 MC가 나올 텐데, 자, 이게 이제 MC 전자접촉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접촉기인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거는 기능사 시험 볼 때 사용하는 MC 소켓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MC는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MC를 검색해 볼까요? 자, MC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MC를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MC라고 쳐볼게요. MC MC라고 하니까 잘 표현이 안 됐네요. 여기다가 전자 접촉기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전자 접촉기 클릭하니까 보이네요. 자,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LS한전에서 나온 이제 전자 접촉기인데요. 이미지가 잘 돼 있네요. 그죠? 여기도 돼 있고 여기도 돼 있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자접촉기 이 이미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바뀌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고정. 자, 여기 두 개의 단자가 있어요. 여기다가는 이제 220V, 얘가 아마 220V 용일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 220V 교류를 사용하니까 220V 돼 있네요. 그죠? 220V 전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에 이제 그 코일이 있어요. 제 이름이 뜨네요. 안에 코일이 있어서 자석이죠. 한마디로 전자석 원리에 의해서 메인 접점,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메인 접점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그 전원이 이제 공급이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삼상이 주회로가 삼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상이 이쪽으로 연결돼서 접점이 붙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튼을 눌러도 붙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전원이 공급이 돼도 코일이 여자가 돼서 접점이 메인 접점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위에 있고요. 아래에 또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비접점입니다. 비접점. 비접점은 이제 그 브레이크가 이제 끊어지다는 뜻이죠. 브레이크 컨택터. 그래서 이제 노멀 클로스입니다. 노멀 클로스. 평상시에는 닫혀 있고 이게 이제 전류가 이제 들어가서 코일이 여자가 돼서 접점을 이제 끊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A 접점은 이 부분이 A의 접점입니다. A 접점은 이제 노멀 크로스 NC. 평상시에는 붙어 있다가 열려 있다가 노멀 크로스가 아니라 노멀 오픈이네요. 노멀 오픈. 평상시에는 끊어져 있다가 이제 코일이 전원이 공급되면 이제 붙는 접점이 이제 A 접점입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유지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B 접점은 뭔가를 이제 끊는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MC예요. 전자접촉기는 전기 220V를 가해주면 접점이 붙거나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컨택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지금 이건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여기 이제 R1 또는 뭐 L1, L2, L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는 T1, T2, T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는 아무래도 나가는 쪽이니까 T로 표시한 것 같고요. L은 이제 라인 들어오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NC 노멀 크로스, 그 다음 밑에는 노멀 오픈, 그래서 노멀 오픈 A 접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MC고요. 자, 그러면 내려놓고, 자, 지금 얘하고 좀 모양이 좀 다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능사 실기 시험 볼 때 사용하는 소켓이 있어요. 지금 12개짜리 소켓이 있는데, 그 소켓을 예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인 접점이 주 접점이 여기가 되겠죠. 1, 2, 3, 그 다음 7, 8, 9. 그리고 4번하고 10번은 이제 A 접점이고요. 그리고 11번하고 5번은 B 접점. 그리고 6번하고 12번이 이제 전원에 해당이 됩니다. 전자접촉기 전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이거하고는 좀 모양이 다르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시험 볼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MC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MC는 나중에 이제 채점할 때만 감독관이 이제 꽂아서 테스트할 때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MC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이 MC를 이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그런 MC 형태인데, 이제 소켓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켓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12핀짜리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건 이제 퓨즈입니다. 퓨즈는,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이제 가느다란 납성분으로 되어 있는 실처럼 생긴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류가 일정 전류 이상이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해서 이제 회로를 차단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거죠. 보통 이제 과전류가 흘렀을 때 가장 반응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퓨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L1, L2, 즉 여기 AC 전원 단상 이선식이다 이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마도 220V 두 가닥 선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닥 선이 들어와서 퓨즈를 거쳤어요. 왜 거쳤느냐? 우리가 뭐 연결하다가 잘못해서 단락이 되거나 그러면은 과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차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서 회로를 차단해서 보호하는 거죠. 아까는 MCCB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MCCB가 안 보이는데요. MCCB는 이제 그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배선용 차단기를 여기다 연결하고 퓨즈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보면 PB1이라고 되어 있는데 푸시 버튼입니다. 푸시 버튼 PB2 되어 있는데 푸시 버튼은 A 접점과 B 접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A 접점은 이게 손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손가락 누르게 되면 붙는 접점이고요. B 접점은 손가락 누르면 떨어지는 접점입니다. 혹시라도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은 이제 램프입니다. 램프인데 이제 220V용 램프죠. 교류 램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램프가 그린 램프, 레드 램프, 그린 램프, 그 다음에 옐로우 램프, 화이트 램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4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백색은 전원 램프로 사용하고요. 이렇게 레드나 글린 같은 경우는 동작 상태를 표시하고, 그 다음 옐로우 램프는 보통 이제 EOCR에 동작했을 때 옐로우 램프가 이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실배선할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전기 시퀀스 회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PLC에서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해요. 갑자기 웬 PLC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부딪혀 보겠습니다. 자, PLC는 이걸 사용하려고 해요. 자, 저희가 이제 이 LS 한전에서 판매하는 XGB, XBC DR32H라고 하는 이제 PLC를 사용할 건데, 왜 그럼 이걸 쓰느냐?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기능 면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DR이 아니라 DN32H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DR과 N이 어떤 차이냐? 그거는 매뉴얼을 보면 돼요. 그건 어디서 보느냐? 홈페이지에서 보면 되겠죠. LS 한전 같은 경우는 그 매뉴얼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한 LS 한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얘를 내려놓고, 자, LS 한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LS 산전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여기 LS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게 이제 LS 산전입니다. 뭐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요, 여기에 다운로드 어디 있는데 없어져 버렸다. 교육 신청이고, 여기 다운로드에 전력
자동화 이게 되어 있죠. 전력은 아무래도 뭐 전력 아까 전자접촉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이제 자료실이고요. 자동화는 이제 PLC에 관련된 뭐 제어 쪽에 관련된 어떤 이제 제품에 대한 자료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자료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뭐 자동화죠. PLC가 있고 HMI 그 다음에 모션 서버 저압 드라이브 뭐 고압 드라이브 리니어 분류 시스템 감속기 소프트 스타터 스마트 데이터 서버 그 다음 RTU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뭐 일단은 PLC하고 HMI를 주로 볼 거고요. 드라이버는 이제 인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버터 이제 교류 어떤 모터 교류 인덕션 모터를 이제 속도 제어라든지 베리어블 프리퀀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VFD 디바이스인가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가변 주파수 장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모터가 해당이 되겠고, 저희는 이제 PLC하고 HMI를 주로 볼 건데, PLC를 그렇게 보시면 밑에 이제 PLC도 XGT, XGR, XGB, XGS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LS 한전에서 마스터 K하고 글로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배울 때는 마스터 K하고 글로파 이 기종으로 배웠어요. 뭐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단종이 됐고요. 단종이 됐지만 또 현장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는데도 특별하게 고장이 안 나고 잘 돌아가요. 이게 PLC 장점이겠죠. PLC는 PC하고 다르게 수명이 오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XGB라고 하는 소형 컨트롤러를 사용하겠다. 클릭을 해 보시면 XGB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 커뮤니티, 샘플 라이브러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카탈로그라든지 또는 데이터 시트라든지 뭐 매뉴얼 같은 거를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나와요. 어떤 뭐 교육 자료까지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따로 어떤 뭐 매뉴얼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검색에다가 치시면 나오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XG5000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쓸 건데요. 소프트웨어를 클릭하시면 XG5000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PLC의 레더도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하셔서 영문 버전, 뭐 한글 버전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도 자세하게 상냥하게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LS 한전 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PLC를 접하시는 분들은 일단 LS 한전을 통해서 PLC에 대한 개념을 익히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타 PLC를 접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존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매뉴얼도 다르겠죠. 물론 우리나라 매뉴얼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어떤 이제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다 크랙판을 써서 사용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업체에서도 크랙판을 써도 그러려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다 제공해주는 LS 한전 것이 있으니까 LS 한전 것을 사용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교육하는 곳에서는 LS 한전 PLC나 LS 한전 HMI 이런 쪽으로, 그래서 LS 한전 뭐 전자접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S 소프트에서 XG5000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버전이 4.77 버전 같은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다운로드 해 놓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HMI를 볼 건데요. HMI는 이제 터치 판넬 또는 뭐 터치 판넬, 그리고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터치 스크린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XGAT 판넬이라고 되어 있는데 HMI에서도 이제 작업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게 이거예요. XP 빌더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 버전 얘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제 버전이 조금 3.9 버전인데 제가 지금 깔려 있는 게 3.8 버전이에요. 근데 이제 3.9 버전이 좀 업그레이드 나왔는데 얘도 일단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매뉴얼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일단은 놓고 여러분들 PLC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깊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뭐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편하게 생각하시고, 다운로드가 됐죠? 다운로드가 됐어요. 폴더 열기 되어 있는데, 자, 두 개가 다운로드 됐네요. 그러면 얘를 일단은, 잘라내기 해서, 제가 바탕화면에 PLC 관련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었는데,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버전이죠. 항상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인터넷을 닫고, 자, 그러면 일단 됐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구현을 보겠다라고 했죠. PLC로. 자, 그럼 뭐부터 떼고 한다고 했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PLC 외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PLC 외형은 LS 한전에서 제공해줘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 3D 모델링 형상을 이제 아까 LS 한전 들어갔었죠. 거기에 다운로드 하면 2D 도면하고 그 다음에 오토캐드 파일하고 스텝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스텝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약간 편집 작업을 좀 한 거예요. 색깔 입히고 해서 구분하고 해서 학생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게 좀 수정을 했고 색깔을 좀 집어넣은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손바닥만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한 20만원 중반, 25만원 정도, 24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새 거죠. 근데 이제 중고는 한 10만원 정도면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외로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전자제품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PLC를 한번 배워보겠다. 그렇다면 좀 돈 아껴서 모아가지고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장난감이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PLC를 이제, 전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0년 전에 했었는데, 그 후로는 이제 기계 쪽을 주로 했었어요. 이게 PLC가 어떤 제어 쪽이잖아요. 그 제어의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머신 센터나 가공 쪽이라서 가공 쪽을 좀 하다가 이제 PLC 쪽으로 넘어간 지가 한 2, 3년 됐는데요. 아무튼 이제 신기하고 좋습니다. 전기 회로도를 보지 못해도 간단하게 이제 주 회로만 이해를 하신다면 주 회로에 이제 전자접촉기가 들어가죠. 그 전자접촉기가 ON이 되면 모터가 돌아가더라. 전자접촉기가 2개, 3개면은 돌리면 정력이 되더라. 또는 Y 델타로 되더라. 뭐 이런 것들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제어하는 것은 여기 출력 부분에서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PLC 한번 외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PLC가 동작을 하려면 전원을 집어 넣어야 돼요. 그 전원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220V, 100V에서 240V까지 이 L과 N으로 표시했는데요. 보통 이제 L과 N으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류 전원을 표시할 때 L과 N으로 표시해요. L은 이제 우리가 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삼상을 표현할 때 L1, L2, L3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이제 삼상 또는 삼상인데 380V가 될 수도 있고 220V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220V 삼상이다 그러면 두 개를 뽑으면 220V가 되고, 만약에 380V다 그러면 L1과 N선을 뽑는 거죠. 그래서 L1선과 N선 이렇게 뽑아서 L선은 여기다 집어넣고 N선은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좀 복잡하게 느껴지면 쉽게 우리가 집에 있는 콘센트 있죠? 동그랗게 생기고 동그란 구멍 2개 달린 거, 이게 이제 단상입니다. 단상 콘센트인데 이 콘센트 하나는 여기다 연결하고 하나는 여기다 연결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라도 이제 교류하고 직류 이런 것도 잘 모른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정 모르시면 유튜브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자주 봐요. 보면서 검색을 하고 하면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보의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려고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정리가 안 돼 있죠.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해요. 그래서 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감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유튜브 시작한 건데요. PLC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PLC다. PLC. 그래서 우리가 자동 제어다 하면 더 어렵게 느껴져요. 자동 제어? 이게 뭐지? 자동 제어.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이렇게 클릭을 한 건 수동이죠. 자동이 아니라. 근데 사람이 없어도 지가 가서 동작해요. 오, 신기하다.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자동문이죠. 그리고 뭐 공장 자동화. 이렇게 하죠. 공장이 자동화로 돌아간다. 뭐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인식해서 그 전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날이 더우면 비닐하우스 창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추우면 보일러가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자동이죠. 사람이 키는 게 아니죠. 키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변화를 인식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자동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자동화의 핵심이 PLC입니다. 자, PLC 보겠습니다. 그냥 장난감이라 생각하세요. 자, PLC 전원 부분이 여기인데요. 우리가 가전제품 콘센트 꽂으면 220V 들어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센트를 이렇게 표현하든가, 이렇게 해서 콘센트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여기다 꽂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불이 들어와요. 파워라고 하는 분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고 뭐 에러가 뜰 수도 있고요. 뭐 런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모드 선택을 런으로 해놔야만이 켜지는 거고, 스톱으로 해놓으면 안 켜지겠지. 스톱으로 하면 런이 켜지든가? 일단 런은 안 켜질 것 같아요. 일단 파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켜지겠고, 만약에 이제 오류가 떴다 그러면 에러불이 깜빡깜빡 거리겠죠. 일단은 전원을 연결하면 PLC가 동작해요. PLC가 살아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하죠. 일단은 전원을 연결하면 뭐 반절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 이거 연결할 때 그 두 개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거하고 얘하고 두 개가 붙어버리면 안 되겠죠. 불꽃 튀겠습니다. 그죠? 왜 안 되냐면, 콘센트를 꽂았잖아요. 그럼 단상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부하라고 하죠. 부하가 없다. 즉 도중에 저항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항이 없으면 전류는 많이 흐르게 돼요. 이게 ohm의 법칙, I는 R분의 V라고 하는 ohm의 법칙이 있죠. 처음 들어보는데요?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I는 R분의 V에서 R이 저항입니다. 그리고 I는 전류거든요. I가 즉 저항이 없으면, 제로이면 전류는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저항이 0이니까. 그러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불꽃 튑니다. 번쩍하죠. 뭐 저희 학생들도 가끔가다 번쩍번쩍 합니다. 그래서 휴지가 나가면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보통 휴지가 나가겠죠. 차단기가 떨어지든지. 여기에 이제 PLC는 칸막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플라스틱으로 이 칸막이가 되어 있거든요. 서로 이제 쇼트되지 말라고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전선을 이렇게 꽂거나 또는 Y 단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꽉 조이면, 너무 꽉 조이다 보면 이게 플라스틱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두 개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조심해서 하시고, 전원을 넣기 전에 그냥 연결했다고 바로 전원 코드 꽂지 마시고요. 회로 시험기로 찍어 보세요. 일단 찍어가지고 삐 소리가 나는지 또는 빽빽이로 찍어 보든지 해서 단락이 됐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전원을 꽂으세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전기를 다룰 때는 내가 예를 해서 전원을 꽂는 것은 가장 맨 마지막에, 내가 확실하다, 회로를 제대로 이었구나, 그러면 한번 꽂아볼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꽂기 전에 회로 시험기로 확인도 해보고, 제 차 또 눈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나 확인해보고, 전 모르겠다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확신이 쓴다 그러면 전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부분은 24V를 뭐 전원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근데 여기만 220V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질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전원 부분입니다. 더 이상 나중에 또 필요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FG라고 되어 있는데, 프레임은 이제 그 샤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뼈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G는 그라운드. 어떻게 보면 이제 어스? 접지?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안에 220V가 들어가니까 잘못해서 220V가 외부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접지 쪽으로 빼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이 AC 100V에서부터 240V잖아요. 되게 이제 범위가 높죠. 예전에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100V를 사용했었어요. 110V를. 그래서 110V하고 220이 같이 사용했던 시대였었거든요. 그럴 때는 가전제품에 보면 110V하고 220V 전환하는 스위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프리볼트 막 이런 메시지가 떠요. 프리볼트는 110을 꽂든 240, 220을 꽂든 그냥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PLC도 만약에 이거를 뭐 220V 이렇게 전용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안 팔리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미국에서는 110V 쓰는데 110V 쓰는 데서는 그럼 어떻게 쓰라고? 변압기 쓰라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압 범위를 이제 100V에서 240V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렇게 회로를 구성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볼까요? 또 여기에 점이 하나 있는 거 있어요. 점? 이게 뭐지? 여기거든요. 일단 단자를 볼 때 여기 위에 줄이 있고 아래 줄이 있죠. 그러면 얘가 위에 줄이 여기고 아래 줄이 여기에요. 이렇게 평면으로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네요. 3D 영상이 있으면 좀 편할 텐데. 일단은 이제 이게 윗줄이고 아랫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P20이라고 하는 부위 있죠. 이 P20. P20이 여기에요. 그 다음 P21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기고, 위아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컴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첫날에서 설명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일단 PLC를 다 설명하고 제가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편하게 들으시고, 한 번 들어가지고 헷갈리면 또 드세요. 계속 2번, 3번 막 들어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대충 알겠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P20, 21, 22, 23 돼 있고, 컴 제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빨간 색깔이 지금 컴이라고 돼 있는데, 컴이라고 하는 것은 커먼의 약자예요. 커먼이라고 하는 거 공통이라는 뜻입니다. 공통? 뭐의 공통이지? 앞에 있는 P20, 21, 22, 23의 공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24, 25, 26, 27의 공통이다. 28, 29, EA, EB의 공통이다. 이렇게 4개씩 묶어져 있죠. 4개의 단자에 대해서, 접점에 대해서 공통 하나씩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컴 단자가 4개가 있어요. 4개. 여기 빨간 색깔이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PLC에서 입출력, 이게 입력 부분입니다. 입력이고 얘가 출력인데, PLC 프로그램에서 내가 P20이라고 하는 걸 ON을 시키잖아요. 그럼 여기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고, P20이 ON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내부에서 이 컴이라고 하는 컴 제로하고 이 P20이 서로 붙어요. 스위치처럼 서로 붙습니다. 붙은 거예요. 그리고 21이 ON이 된다 그러면 20이라고 이 컴이 붙습니다. 만약에 26이 ON이 되면, 26이라면 여기 26이 있죠. 얘가 만약에 ON이 됐어요. 프로그램상에서 로직을 이렇게 짜서 P26을 ON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P26하고 컴1이 서로 붙습니다. 이렇게. 스위치예요. 그거예요. PLC 출력 이게 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보면은 E2라고 발음하기 좀 힘드네. EF라고 할게요. P2F를 내가 ON을 시켰습니다. 얘가 ON이 되는 거죠. EF를 ON을 시킨다는 얘기는 컴3하고 EF가 서로 붙는 거예요. 스위치처럼. 자, 얘를 활용을 해서 릴레이를 키든, 전자접촉기 MC를 키든, 램프를 키든, 모터를 돌리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이 접점을 이제 붙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안에 릴레이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도 코일이죠. 릴레이 전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원은 이제 CPU에서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이 접점에 이제 5V가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0V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코일이 이제 여자가 되면 여기 접점 2개가 있는데 A 접점입니다. 이 2개가 붙는 거예요. 접점 스위치가 있으면 얘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는 이게 컴 단자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는 여기 20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CPU에서 여기다가 5V를 넣어주잖아요. 이게 불이 들어오면, 그럼 얘가 코일이 여자가 돼서 이 접점 붙이는 거예요. 얘가 딱 붙는 겁니다. 붙게 되면, P20에 있는 단자하고 이 컴 단자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으면 여기에 어떤 이제 뭐 24V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를 연결해 놓으면 이게 이쪽 P20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대상으로 흘러가겠죠. 이게 이제 출력 부분입니다. 일단은 설명을 간략하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 부분을 보겠습니다. 입력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RX, TX, SG라고 되어 있죠. RX는 리시브라는 뜻입니다. 받기란 뜻이죠. 수신. TX는 송신입니다. SG는 시그널 그라운드. 얘는 이제 RS232 통신할 때 사용하는 세 개의 단자를 연결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통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이제 485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485 통신할 때 사용하는 단자입니다. 485 통신은 두 가닥선만 있으면 돼요. 통신할 수 있습니다. RS232는 세 가닥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00에서부터 P01, P02, P03, P04 이렇게 되어 있죠. 쭉 가다가 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컴이 하나밖에 없네요. 입력은 하나예요, 컴이. 이쪽은 컴이 여러 개가 있었죠. 이거는 다양한 어떤 전원을 이제 그 출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건데요. 입력은 이제 DC 24V 하나밖에 사용 못 합니다. 입력으로 사용하는 전압은. 그래서 컴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입력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컴 단자에 있는 것과 여기 만약에 이제 제가 P07이라고 하는 접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4V 플러스를 연결하시고요. 플러스 연결하고 여기다가 24V 마이너스, 즉 0V가 되겠죠. 0V를 연결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넣습니다. 넣으면 7번이니까 7번 여기네요. 여기에 있는 LED가 불이 켜져요. 그러면서 이 불이 켜진 신호가 CPU를 거쳐서 PLC에 있는 그 입력 접점, 즉 P07이라고 있으니 P07이라고 하는 접점이 ON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가지고 내부에서 어떤 로직이 실행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그 결과치가 이제 출력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보라색깔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거는 24V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24G라고 되어 있어요. G라고 하는 것은 0V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24V는 24V예요. 24V인데 이건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여기다 24V, 0V 집어넣고 24V 플러스 집어넣으면 PLC가 동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얘 PLC를 동작시키는 전원은 여기에요. 그래서 220V를 집어넣으면 여기 내부에서 24V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24V를 만들어내면 그 24V를 사용해서 PLC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동작하는 전원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때 외부에서 24V 그 DC 전압을 이제 사용하고자 하려면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24V, 24G, 24V라고 하는 것에 보시면 0.4A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4A 이상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전원이 있으니까 간혹 이걸로 모터를 돌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모터를 돌리게 되면 만약에 0.4V 이상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 PLC가 다운돼 버려요.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제 일정 차단을 해서 여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얘는 되도록이면은 외부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24V 파워 서플라이가 있다면 얘를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사용하지 말 모델이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소비 전력이 작은 거, 가령 이제 우리가 푸시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입력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얘를 써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 파워 서플라이가 준비가 안 되고 했다면은 이걸로 입출력을 이제 입력 요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플러스, 여기가 이제 플러스거든요. 24V 출력, 내부에서 나오는 출력 24V 플러스인데, 이 플러스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요. 컴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 있고 이 마이너스가 남아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를 쭉 가서 아까 7번 어디 있지? 여기다 연결해 볼게요. 7번에다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7번 램프 LED가 불이 켜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컴에다 플러스를 넣었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여기 단자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LED를 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LED를 키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CPU가 7번에 입력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종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PLC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할 게 이게 글자를 똑바로 보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걸 확 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여기다 전원을 넣으라니까, 이쪽에 전원 넣으라니까 한마디로 여기다 전원 넣는 역할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자를 똑바로 보고 왼쪽 하단이 전원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자가 의외로 잘 안 보여요. 작게 그려져 있어서 꼭 확인하시고 전원 연결하셔야 되고, 전원이 제일 중요하죠. 연결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넣으면 여기 파워가 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런과 스톱을 선택하는 스위치가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그 PC하고 PLC하고 연결하는 이제 미니 USB 단자예요. 그 다음 이거는 232를 연결하는 그 포트가 되겠습니다. 단자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RTC라고 해서 리얼타임 클락이라고 해서 이제 3V짜리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리얼타임 기능을 안 쓸 경우에는 뭐 이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가 없으면은 에러가 계속 떠요. 근데 에러가 떠도 상관없습니다. 동작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리얼타임 기능만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대략적으로 외형 설명은 끝났어요. 일단은 뭐 필요할 때 틈틈이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PLC는 내려놓고, 자, 여러분들 그 XG5000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XG5000이 어딨나? 여기는 설치 파일이고, 여기는 XG5000 설치 파일이고, 이거는 빌더 설치 파일입니다. 여기가 있구나. 이게 원래 아이콘이 이런 모양인데요. 이렇게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XG5000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지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처음인데 PLC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뭐 A 접점이 뭔지 B 접점이 뭔지 뭔 말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오늘은 이제 처음 한번 해볼 테니까 해보시고 들어보시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프로젝트 XG5000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떠 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거는 원데이라고 할게요. DAY 이렇게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저장하는 위치는 전 데스크탑으로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C 드라이브에 XG5000이라는 폴더 안에 기본적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PU 시리즈가 XGK로 돼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 보시고, 아까 그 PLC가 XGB였었거든요. 그래서 XGB를 선택합니다. 그 얘기가 뭔 이야기냐면, 여기에 보면 XGB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자세히 보세요. XGB에 XBC에 DR32H입니다. 그래서 XGB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CPU 종류가 있는데요. CPU 종류는 XGB, XBCH를 선택합니다. XBC DR32H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DR32도 있고 64도 있고 DN도 있고 D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XBCH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프로그램 이름은 바꿀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값으로 놔두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작성 창이 뜨고요. 프로젝트 창이 이렇게 뜨는데, 얘를 고정시키려면 얘를 클릭하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접점을 좀 키우려면 이렇게 키우시면 좀 크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프로그램 창이에요. 뭐 여기에 보면은 뭐 통신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됐고, 나중에 또 볼게, 여러분들 이게 아까 XBCH로 하라고 그랬는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 등록 정보가 있어요. 등록 정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할 때 잘못했으면 다시 닫고 다시 실행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다시 그 PLC 종류를 다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제대로 된 걸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PLC인데,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시퀀스 회로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이 부위는 전원 들어가는 부위가 생략하고, 이것도 배선 차단기 생략하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연결을 PLC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B 접점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A 접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력입니다. MC는 출력이죠. MC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전원이 들어가면 동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PLC에서 MC를 키지는 않고요. 릴레이를 거쳐서 킵니다.
그럼 릴레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은 얘를 만들고 출력 접점 여기다 P20을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A 접점이니까 A 접점이 F3이에요. F3 클릭하시고요. A 접점인데 변수 디바이스를 입력하는데요. P00으로 하겠습니다. P00 뭐예요? 아까 입력해 보시면 첫 번째 입력 디바이스 단자가 P00으로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디바이스는 메모리 주소예요. 메모리 주소. 메모리다? 뭔 말이지?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어떤 곳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저장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변수는 이름이에요. 변하는 이름이죠.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다. 이 변수는 아까 B접점이 얘가 PB2로 돼 있었죠.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PB2라고 할게요. PB2는 푸시 버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설명문에다가는 우리나라 말로 정지 버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변수하고 설명문은 안 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해놓으면 이게 뭔지 확인해 보기가 편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여기 이게 A 접점 키워가 계속 따라다녀요. 일단은 이제 A 접점은 다 끝났으면 여기 ESC를 클릭을 하든가, 또는 키보드 ESC를 누르면 내가 클릭을 해도 바로 어떤 이제 변수 디바이스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뜨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여기를 아까 PB2로 하지 않고 P00으로 했는데, 그러면 여기 보기를 눌러서 디바이스 변수 보기. 지금은 변수 보기로 돼 있어요. 근데 디바이스 변수 보기를 클릭하시면 디바이스 즉 CPU의 메모리 주소하고 그 다음에 PB2 변수하고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A 접점이네. 아까 B 접점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B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붙어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B 접점이니까 얘를 A 접점, B 접점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A 접점이 F3이고요. B 접점이 F4예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B 접점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시 A 접점으로 바꿔놓고 다시 여기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럼 A 접점이고 PB1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A 접점인데 아까 P0는 PB2로 썼죠. 그러면 P01을 써보겠습니다. P0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여기다가는 PB1으로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PB1. 그 다음에 설명문에다가는 기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동 스위치라고 하고, 기동 버튼? 여기다 버튼이라고 했는데 버튼이라고 할까요? 기동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 봤더니 이제 MC가 바로 들어갔네요. 그럼 MC는 외부로 PLC에서 외부로 신호가 나가서 MC를 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력 접점을 표시하면 되는데, 출력 접점은 이제 여기 보시면 F9라고 하는 게 이제 코일이라고 해서, 이거는 코일이라고 표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릴레이를 동작시킬 때 그 전기 신호를 줘서 코일에 여자를 시켜서 접점을 붙인다, 그런 취지에서 코일이라는 용어가 붙은 것 같아요. 자,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출력은 항상 맨 우측으로 갑니다. 여기에다가 P20이라고 하겠습니다. P20 엔터를 치고요. 그럼 여기다 뭘 넣어야 되는데, P20은 어떤 용도로 쓰느냐? MC 용도로 쓰겠습니다. MC. 아까 여기서 MC 번호가 있었나요?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MC라고 하겠습니다. MC는 마그네틱 컨택터, 전자접촉기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전자접촉기라고 써볼까요? 전자접촉기, 접촉기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MC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쓸 수 없대요. 이게 이제 변수는 그 표시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MC를 쓸 수 없으니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한글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MC 변수는 띄어써도 안 되고 특수문자를 써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약이 없는 한글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됐고, 지금 저게 일자로 이걸 기록을 한 거고요. 프로그램을. 그럼 여기는 여기 A 접점 PB1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거죠.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나란히 두 개가 가는 걸 병렬이라고 합니다. 직렬은 얘하고 얘가 직렬이에요. 얘가 직렬.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걸 직렬이라고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양쪽으로 가는 걸 병렬이라고 합니다. 그럼 MC1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MC의 A 접점을 얘가 여기다 표시한 거예요. 그럼 MC A 접점이니까 PLC 같은 경우는 현재 얘가 여기에도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러면 A 접점을 클릭하시고 여기다 클릭하는 거죠. 전자접촉기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수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수직선이에요. 이렇게 수직선 그리면 되겠고요. 여기다가도 수직선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이게 어딨어? 이거하고 같아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아까 이제 이 MC에 A 접점과 B 접점을 사용한 건데, 일단 B 접점을 사용을 해서 레드램프를 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얘죠. 얘인데 얘를 컨트롤 C를 해서 여기다 컨트롤 V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컨트롤 V를 해볼까요? 자, V를 했는데 하나가 B접점이니까 F4 얘를 클릭해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A접점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P22 온이 되면 P22 온이 되면 B접점이니까 이게 이제 B접점이 얘가 온이 된다. 그러면 레드램프가 켜진다라고 했는데 얘는 P20이고 얘는 P21, 22 하겠습니다. 그럼 P21은 레드램프다. 여기다가 F9가 어딨지?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얘는 P21로 하겠습니다. P21 얘는 레드램프니까 LED 그 다음 램프 LAMP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다가는 레드램프니까 적색이겠죠? 적색 램프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할게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빨간 색깔로 되는 거 있죠?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부위를 표시하는 겁니다. 아까는 여기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제대로 얘가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없잖아요. 지금 출력 부분이. 그래서 빨간색깔 유지되어 있는 거고, 여기다가도 하나를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집니다. 자,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여기다가는 뭐지? P21까지 있었죠. 그럼 여기다가 P22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치고 레드램프가 썼으니까 그린램프죠. GR, EEN, LAMP 뭐 이렇게 이름을 줄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는 녹색 램프라고 해보겠습니다. 녹색 램프 이렇게 주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전기 시퀀스 회로를 그대로 PLC에서 구현을 해봤어요. 똑같죠. 이걸 레더도라고 합니다. 레더가 우리가 사다리란 뜻이거든요. 이게 꼭 사다리가 생겼나요? 사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사다리 탄다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모양이? 그래서 사다리 레더도라고 해요. 레더 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하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동작을 시켜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PLC를 연결을 해서 전송을 하면 됩니다. 전송할 때는 온라인에서 전송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전송할래 물어봐요. 이게 이제 RS232로 할 거냐 아니면 USB로 할 거냐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XBC DR32H 같은 경우는 RS232하고 USB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RS232하고 USB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뭐냐면 아까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PC하고 연결할 때 여기 미니 USB하고 그 다음에 RS232가 이제 연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요. 근데 일단은 USB가 편하긴 합니다. 왜냐면 얘는 꽂으면 바로 그냥 연결되는데 232로 하게 되면은 속도 같은 걸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컴포트가
우리가 PC하고 연결했을 때 컴포트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자동으로 할당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컴포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있어야 되고, 또 자동 탐색을 눌러서 이 컴포트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쓰시고, 그러면 얘는 모델이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얘는 이제 나중에 PC에서 PLC 두 대를 동시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가 있으면 편하죠. 하나짜리도 있습니다. PLC가. 이 타입 같은 경우는 2, 3위만 있어요. USB는 없고. 그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동일한 PLC를 하나의 PC에서 모니터링을 못해요. 같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여하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USB로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온라인에서 접속 설정해서 USB로 해놓고요. 접속 누르면 접속이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이 어디 있느냐, 여기 도구에서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시면 마치 이제 실제 PLC와 연결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처럼 이 창이 떠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전송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송 다 했다. 즉 쓰기를 다 했다는 얘기죠. 쓰기란 얘기는 현재 XG5000에서 PLC에다가 현재 이 프로그램을 이제 CPU에다가 썼다는 얘기예요. 확인하시게 되면 얘는 써지면서 바로 모니터링으로 넘어갑니다. 모니터링은 여기 보시면 어디냐, 모니터 여기 시작이라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얘를 눌러줘야만 모니터링이 되는데 시뮬레이션은 이제 바로 모니터링까지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보면 이제 비접점은 이게 파란색이라고 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신호가 통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통과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불이 들어온 거예요. 얘는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P21이 ON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A 접점이니까 평상시 끊어져 있죠. 노멀 오픈이니까 평상시는 끊어져 있는 상태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ON이 돼야만이 붙겠죠. 그럼 얘도 안 붙었죠. 그럼 얘가 ON이 돼야만 얘가 ON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PB1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얘를 ON을 시킬래 물어봐요. ON 시키겠다라고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불이 들어와요. 그럼 얘가 불이 들어오면 현재 이 출력 코일을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 쓰고 있죠. 그 다음 여기도 쓰고 있죠. 여기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A 접점이니까 얘가 ON이 되니까 붙었어요. 그리고 얘는 B 접점이니까 얘가 ON이 됐으니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꺼졌죠. 얘는 A 접점이니까 얘가 ON이 됐으니까 얘가 켜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제 끌래 물어봐요. 끄겠다 확인하시면 이게 푸시 버튼이니까 누를 때만 ON이고 뛸 때는 꺼지겠죠. 자, 얘가 꺼져도 계속 켜졌어요. 왜 켜질까요? 얘가 여기에 있는 자기 유지, 이걸 자기 유지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접점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거죠. 이걸 자기 유지라고 합니다. 뭐 셀프 홀딩인가?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끌려면은 얘를 클릭하면 꺼집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전자접촉기가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접촉기가 동작할 때는 그린 램프가 켜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전자접촉기가 꺼지면 얘가 붙겠죠. 그러면 레드 램프가 켜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꺼보겠습니다. 끌 때는 여기를 정지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ON을 시키게 되면 전기가 여기서 끊어져 버리니까 얘가 죽겠죠. 얘가 죽으니까 얘는 켜지고 얘는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푸시 버튼이니까 다시 클릭을 해서 오프 시켜야 되겠죠. 얘가 오프 된다는 얘기는 연결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꺼진 상태입니다. 정지 상태.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릴레이 시퀀스를 PLC로 구현을 해본 건데, 릴레이 시퀀스는 실제 할 때는 이걸 배선을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PLC에서는 이런 제어 쪽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PLC의 출력을 가지고 이 MC를 키기만 하면 됩니다. MC를 키려면은 아까 MC의 이쪽이죠. 근데 얘는 이제 기능사 예제이기 때문에 6번하고 12번에 전원을 넣으면 되는데, 뭐 실제 일단은 코일에 전원을 넣는 거예요.
이 전자접촉기에 코일이 달려 있는데, 코일에다가 한쪽, 두 개를 넣으면 코일이 이제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자석이 되는 겁니다. 전자석이. 그래서 메인 접점하고 이제 그 A 접점, 보조 A 접점을 이제 잡아당겨서 붙이고, 이제 보조 B 접점은 이제 끊어지게 하겠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들어가야 된다. 단상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PLC의 접점을 통해서 얘를 동작을 시키면 되는데요. PLC 접점을 바로 하는 것보다 또 하나의 릴레이를 달아서 24V 릴레이죠. 릴레이를 동작을 시켜서 릴레이 A 접점을 통해서 얘를 키는 형태로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접촉기를 ON을 시키느냐, 오프를 시키느냐,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그린 램프하고, 이제 레드 램프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PLC 출력을 이용해서 ON오프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PB1하고 PB2가 있죠. PB1하고 PB2는, PB1을 누르게 되면 이쪽 A 접점을 통해서 접점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 PB2를 누르면 접점을 통해서 붙는 겁니다. 일단은 둘 다 A 접점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A 접점 사용하는데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보통 B 접점으로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얘가 B 접점이잖아요. 일단은 A 접점으로 들어오되 그 A 접점 신호를 B 접점으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LC라고 하는 것은 입력은 뭔가를 변화를 PLC가 인식하게 하면 돼요. 내가 P00을 눌렀다. 또는 P01을 눌렀다. 이렇게. PB1은 뭐 기동이다. PB2는 정지다. 뭔가를 반응을 한 것을 PLC가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 인식된 그 신호를 가지고 PLC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는 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했느냐. 그거에 좌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동작이 된다.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확인했어요. 확인하게 되면, 아까 이 PLC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P00하고 P01을 사용을 했죠. 그러면 P00으로 할당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ON이 되면 이 P00이 ON이 돼요.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P01이 ON이 되면 P01이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CPU가 P00하고 P01이 이 신호가 들어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출력을 내보낼 때 P20을 ON한다 그러면 얘가 불이 켜지고, 불이 켜진다는 얘기는 P20이라고 하는 얘가 P20이죠. P20하고 컴하고 단자가 붙어요. 이렇게. 예, 붙는다는 얘기고요. 뭐 21, 22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시뮬레이션 상태거든요. 시뮬레이션 상태인데, 시뮬레이션을 잠깐 꺼보겠습니다. 도구에서 시뮬레이션 끄기 하면 이렇게 꺼져요. 꺼지고 나서, 여기 IO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IO는 입력과 출력이죠.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IO 파라미터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XBC H라고 하는 기종을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H가 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거를 베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인데 이제 슬롯이 0번, 1번, 2번, 3번, 4번 쭉 있어요. 한 10개인가 장착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10개라고 되어 있네. 그죠? 10개. 그러면 이제 여기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XBC 32H라고 하는 IO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여기에 접점들이 떠요. 이게 슬롯이라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컴팩트 타입이라서 사실은 이게 없는 형태죠. 근데 여기다가 컴팩트 타입도 옆에다가 확장형 모듈을 장착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가능하면 AD 변환 모듈이라든지, 위치 결정 모듈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능, 통신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 장착하는 개수가 10개인가?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은 컴팩트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거고,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고, 외부에서 확장 모듈을 하나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베이스는 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32H를 더블 클릭하고요. 적용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IO가 이제 실제 인식을 한 거예요. 이걸 쓰겠다라고. 자,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그 도구에서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게 되면 자, 아까하고 똑같이 되는 건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현재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테스트를 지금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뭔 말이지? 제가 더블 클릭 해볼게요. ON을 시키는 거잖아요. ON이 안 돼요.
왜 ON이 안 되느냐? 내가 IO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설정한 이 IO가 이렇게 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출력이 P2라고 하는 게 불이 들어와 있죠. P21이 지금 ON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PLC에 있는 출력 램프, 이게 P21이 불이 켜져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지금 P21이니까 얘가 되겠죠. 얘가 켜져 있다는 얘기예요. 불이 얘가 켜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P21 여기죠. 얘하고 이 컴하고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P00이나 P01이 둘 다 입력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P01을 ON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 P01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얘를 클릭을 하면 ON이 됩니다. 이렇게 ON이 된 거예요. 실제 이게 시뮬레이션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ON이 됐고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꺼진 상태에서 ON이 되면서 PLC 프로그램 로직에 보면 P20이 켜지고 21은 꺼지고 22가 켜졌죠. 그걸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지금 P20이 켜졌고 P22가 켜졌고 P21은 꺼진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P00을 ON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P00이죠. ON을 시키면 꺼지는 거죠. 다시 얘를 또 한번 클릭해서 꺼도 끄게 되면 이제 지금 P21만 켜지고 20하고 22는 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PLC를 한번 입력과 출력을 한번 연결해 보신 다음부터는 PLC가 없어도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LC 프로그램을 간단히 작성해서 확인을 해 봤고요. 뭐 시간이 꽤 됐네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HMI하고 연동을 해 볼게요. HMI하고 연동을 할 때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얘는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켜놓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내려놓고, 자, HMI 소프트웨어가 작화 프로그램 이거예요. 근데 얘도 시뮬레이션 기능이 가능해요. 실제 HMI가 없어도 PLC하고 연동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더블 클릭해서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확인만 하고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EXP2 시리즈인데 저희가 학원에 쓰는 게 700 시리즈거든요. 700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통신기기 설정해서, 실제로는 통신기기 설정하면 뭐 XGB로 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일단은 PLC 시뮬레이터를 이용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뭐 RS231을 하든 48로 하든 상관없이 일단 하드웨어는 연결해놨다라고 가정하고 넘어가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세세한 부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버튼하고 램프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트 스위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고요. 얘는 P00으로 할게요. 입력 P00이고 푸시 버튼이니까 누를 때만 동작하겠다. 그리고 눌렀을 때 램프 불을 켜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문자열이라고 클릭해서, 문자열은 말 그대로 글자예요. 여기다가 P00이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글자는 잘 눈에 안 보이니까 20으로 하고 굵게 가운데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복사하거든요. 복사를 하셔서 얘는 P01로 하겠습니다. P01. 자, 확인하시고요. 얘도 안에 들어가서 P01로 바꾸겠습니다. P0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램프로 적용하겠다 하면 램프가 바뀝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P00 스위치 만들었고 P01 스위치 만들었어요. 그러면 출력이 P20, 21, 22가 있죠. 그런 비트 램프거든요. 비트 램프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P2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그 다음 P20도 여기다가 P2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나 복사하고 또 하나 복사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P21이 되겠고,
얘도 안에 들어가서 P21로 바꿔주고요. 이거는 PLC의 어떤 디바이스죠. 디바이스를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P22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22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터를 켜볼게요. 일단은 PLC가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시뮬레이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내려놨을 때,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PLC 시뮬레이터죠. 여기는 이제 지금 시스템 모니터가 이렇게 되고 있고, 빌더 시뮬레이터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출력이 P21이 켜져서 21이 켜졌죠. 제대로 됐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때 제가 P00을 P01이 기동이네요. P01을 눌러볼게요. 자, 누르니까 반응을 하네요. 이게 20이 켜지고 22가 켜졌죠. 그 다음에 P00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꺼져야 되잖아요. 안 꺼지죠. 이게 이제 원래 하드웨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게 PLC의 하드웨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접점이 있는데 내가 HMI에서 얘를 바로 끄거나 킬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바로 원상 복귀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디바이스를 바로 제어는 못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IO 파라메타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드웨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PLC 메모리를 바로 강제적으로 온오프로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드웨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는 HMI에서 바로 온오프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A 접점 같은 경우는 병렬로 연결하시고 B 접점은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조, M이라고 하는 보조 접점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런 상태죠. 밑에 보시면은 런이라고 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런 상태에서 할 때는 런 중 수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스톱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시스템 모니터도 빠져나오고 이게 작화도 이제 접속이 끊어지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런을 유지하면서 수정하는 기능이 런 중 수정 시작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클릭한 다음에 자, 뭘 할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비접점은 직렬로 연결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키보드에 인서트라고 하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비접점을 추가해야 되니까 F4를 누르시면 비접점 추가가 되는데, M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기동 정지 버튼이 P00이니까 M0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다가는 이름을 줘야 되는데 HMI 언더바 특수문자 중에 언더바만 돼요. 다른 것들은 잘 안 되는데 여기다가 P0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HMI에서 P00 기능을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추가됐죠. 이게 이제 인서트는 추가 기능입니다. 다시 인서트를 눌러서 색깔을 빨간 색깔 아니라 파란 색깔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이제 A 접점은 병렬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컨트롤 L을 눌러서 줄을 하나를 삽입을 하시고요. A 접점인데, A 접점 입력해야 되니까 F3이 되겠죠? F3을 눌러서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얘는 이제 M01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M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내부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네, 외부로 입출력처럼 IO 입력 출력처럼 밖으로 나오진 않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어떤 메모리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01이라고 하시고 얘가 P01이죠. 그래서 HMI 언더바 P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이거 보신 분들은 뭔 말인가 좀 하실 텐데, 일단 한번 보시고 몇 번 이제 일단 무조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이렇게 하시게 되면 HMI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얘는 실제 하드웨어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가 이거고요. 얘는 HMI에서의 비접점이에요. 그럼 두 개가 비접점이니까 얘가 끊어지든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얘가 켜지든 같은 역할이죠. 병렬이니까.
그래서 두 개의 스위치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력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런 중, 즉 돌아온 상태에서 수정을 했으면 꼭 쓰기를 해 주시고요. 자, 쓰기를 하게 되면 이 녹색이 없어집니다. 쓰기가 완료됐다는 얘기고요. 이때 다시 아까 여기 이제 시스템 모니터를 켜놓고, 얘는 줄여도 되겠죠? 굳이 크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시뮬레이션 얘를 켜놓고 한번 컨트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지를 누르면 정지를 눌렀는데 동작 안 하죠.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작화에서도 바꿔야 되겠죠. 얘가 P00인데 얘가 M00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M00이고 얘도 M00으로 바꿔주고요. 얘도 M01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클릭해서 바꿔주고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켜보겠습니다. 자, 내려놓고요. 자, 얘를 쭉 내려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P00을 누르면 P00을 눌렀지만 실제로는 M00이 이제 ON이 되는 거잖아요. 누르면 해제가 되죠. 다시 P01을 누르게 되면 M01이 켜지는 거니까 얘를 누르면 곧 P01이 켜지는 거가 같습니다. 그래서 켜지는 거죠. 다시 P00을 누르면 꺼지는 겁니다. P01을 누르면 켜지는 겁니다.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일단은 이게 PLC 기본입니다. PLC하고 HMI하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요. 필요한 부분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가를 할 것이고, 그런 댓글이 없으시면 제가 일단은 제가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릴레이라는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번에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나중에 릴레이에 대한 설명은 또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맛보기 식으로 해서 PLC가 무엇이냐, PLC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중에서 LS산전거 PLC XGB, XBC, DR32H와 그 다음에 이제 HMI 기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PLC 마중물 이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